안녕하세요. 방크의 박기태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평범한 한국의 청년이 아니라 이제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역사, 외교 대사로서의 첫걸음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걸음에 함께해서 기쁩니다. 자, 이 활동은 어떤 활동일까요? 저는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런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지구촌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바로 21세기 독립운동가.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어? 지구촌을 변화시켜? 독립운동가야? 거창하죠. 하지만 지금부터 딱 한 시간만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강의를 듣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100년 전 독립운동가의 꿈, 우리의 역사와 영토가 빼앗겼을 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진 독립운동가의 꿈을 계승해서 지금 21세기에 우리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전 세계를 향해서 지구촌을 향해서 우리의 꿈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의 위대한 뜻을 펼칠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아요. 자, 준비되었죠?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지구촌을 평화시키는 21세기 독립운동가.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곳이 어딜까요? 어디인 것 같으세요? 힌트. 대한민국에는 약 3,000개의 섬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곳이에요. 바로 독도죠. 근데 독도에는 저렇게 자세히 보시면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모양 있잖아요. 독도를 자세히 보시면 동도에 저렇게 한반도 모양의 대한민국이 포함되어 있어요. 저건 누가 꾸민 게 아니에요. 독도 스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3,000개 대한민국의 섬 중에 특별한 섬, 독도. 그리고 독도가 품고 있는 대한민국. 독도는 말하고 있어요. 독도를 품는 자, 곧 대한민국을 품어야 되고, 또 대한민국을 품을수록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여러분 청년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대하고 있어요. 자, 아까 봤죠? 독도를 품은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을 품고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한국 청년. 자, 그 첫 번째 도전이에요. 자, 여러분들 전 세계 초중고 대학생들이 지금과 같은 뭐 이렇게 다양한 세계화 시대에서 한국이 궁금해요. 특히 지금은 코로나에 대응을 잘한 대한민국이 전 세계인들한테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고, 더 나아가서 BTS라든지 K-팝, K-드라마, 우리 한류가 열풍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드라마를 보거나 한국의 음악을 들으면 그 다음 단계가 바로 구글에서 한국을 검색을 해요. 그때 구글에서 한국을 검색했을 때 그 수백만 개 되는 웹사이트 중에서 첫 번째 나온 화면이 바로 미국의 CIA예요. 미국 CIA는 미국의 정부기관이죠. 미국은 세계 유일하게도 국가기관 안에 전 세계 정보를 수집을 해서 전 세계에 보급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바로 미국의 CIA, 중앙정보국이죠. 아마 영화 속에서 그 스파이 기관 아실 거예요. 정보 요원들. 세계 최강의 정보 요원들을 운영하는 그 CIA 웹사이트에 가보시면 그 첫 번째 페이지에 국가별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코리아를 클릭을 하면 저렇게 첫 번째 보이는 게 바로 지금 보이는 한국 지도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 지도 보시면 안 신기하세요? 전 세계인들 제일 많이 보는 해외 웹사이트에 한국을 소개한 지도인데, 여기 보시면 동해를 일본이라고 표기한 것도 열받는데, 독도 이름을 독도가 아니라 리앙쿠투 락스라고 되어 있어요. 리앙쿠투 락스? 저게 뭐지? 저 리앙쿠투라는 말은요, 1840년도에 프랑스의 배가 동해안을 지나가다가 독도를 발견했어요. 원래 있던 독도를 본인이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 배 이름을 따서 저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리앙쿠투가 발견한 락스, 박이라고 넣어놨어요. 그렇게 된 내용이 제국주의적 발상이거든요. 그 나라가 고유의 섬 이름이 있는데 그걸
물어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하고 자기가 발견했다 싶어서 저렇게 기입을 한 거죠. 저 부분을 문제는 뭐냐면 일본 정부가 또 전 세계 홍보를 해요. 독도의 이름이 독도가 아니라 다른 나라가 불러준 이름이 저렇게 들어가 있어요. 리앙구투 락사라고. 그리고 또 자세히 보시면 우리 한국의 영토가 엄밀히 말하면 정확히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독도하고 제주도만 딱 표기되어 있잖아요. 저게 보면 무슨 이상한 점 못 느꼈어요? 어찌 보면은 저런 지도가 이상 같지 않지만 저기 저 지도 안에는요 한국의 바다 영토가 들어가 있지 않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영토가 10만 제곱킬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바다 영토는 35만 킬로미터인데 저 지도에서는요 영토만 들어가 있고 거기에 바다 영토가 빠져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 이 다음 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동일한 미국 CIA에서 일본을 검색해 보면은 일본에서 첫 번째 보여지는 일본 지도예요. 동일하게 동해 이름이 일본어로 되어 있는 것도 잘못되어 있지만 독도도 리앙쿠투 락스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잘못되어 있지만 일본의 영토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 영토가 보여지죠. 아까 보여드렸던 한국 지도 있잖아요. 한국 지도에서는 해양 영토가 안 보였는데 동일한 미국 지도에서 일본 편을 보시면 저렇게 일본의 해양 영토가 아주 크게 보여요. 누가 보기에도 아주 큰 나라처럼 보이잖아요. 왜일까요? 일본은 영토는 38만 제곱킬로미터인데 바다 영토까지 포함하면은 447만 제곱킬로미터예요. 일본은 옛날부터 저렇게 바다에 대해서 관심이 높았어요. 심지어 일본에는요 오키노토리시마라는 해수면 위로 겨우 15cm에 불과한 정말 무인도를요 콘크리트 공사를 해서요 그걸 전부 다 바다 영토에 포함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저렇게 엄청난 바다 영토가 탄생했죠. 해수면 위로 15cm에 되는 무인도까지 자경토로 편입을 시켜서 저렇게 447만 제곱킬로미터라는 어마어마한 바다 영토를 가지게 되었죠. 무시무시한 나라예요. 저렇게 해수면 이후에 15cm의 그 작은 무인도를 편입을 시켜서 저렇게 바다 영토를 했던 나라가 우리 독도에 대해서 저렇게 욕심 가지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린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독도를 지켜야 되고 또 일본 정부가 저렇게 바다 영토를 전 세계 홍보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동해를 일본해라고 홍보하는 걸 막아야 되겠죠. 심지어 정말 이 미국 CIA 사이트에서요 저렇게 지도에서는 독도를 리아쿠트 락스라고 되어 있지만 또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독도와 다케시마를 같이 표기해놔요. 그리고 1950년도에 한국이 독도를 점거해서 일본이 치열하게 독도를 저렇게 한국과의 관계에서 막 싸우고 있다고.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말은 전혀 안 들어가 있고 갑자기 무인도였다가 1950년도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섬이라고 마치 일본 정부의 외교부 사이트처럼 저렇게 전 세계 제일 유명한 미국의 정부 사이트에서 저렇게 일본 정부 입장만 대변하고 있어요. 잘못돼 있죠. 저기 부분에서 일본의 부분은 동해라고 기입을 해야 되고 리아쿠투 락스라는 부분과 독도와 다케시마 같이 표기되는 부분은 독도라고 단독 표기돼야 돼요. 우리 바다 영토도 저기 일본처럼 올바르게 표기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 끝이 아니에요. 미국의 CIA 사이트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국가 정보 사이트라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전 세계인들이 또 제일 많이 방문하는 곳이 바로 WHO예요. 바로 코로나에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세계보건기구죠. 그 WHO에서도 동일하게 첫 번째 페이지에 각 나라에 대한 국가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코로나 때문에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제기구 사이트에서 한국을 치면 동일하게 한국을 소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바다 영토가 빠져 있어요. 더
끔찍한 내용은 뭐냐면 저 부분에 울릉도와 독도도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축적이 작아서 그런가? 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다음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일본 소개 지도예요. 일본 소개 지도에서는 자세히 보시면 울릉도와 독도가 표기되어 있고 저렇게 아까 CIA 때처럼 일본의 바다 영토가 저렇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한국 지도에서는 바다 영토가 표기되어 있지 않고 울릉도와 독도가 빠져 있지만 동일한 지도에서 동일한 축적에서 일본 지도에서는 저렇게 울릉도와 독도가 표기되어 있고 저렇게 바다 영토가 넓게 표기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우연히 WH 가가지고 저렇게 지도를 클릭했을 때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에 속했다는 걸 보는 순간에 어떤 마음을 들까요? 이래서 국제사회 속에서 독도와 동해와 또 바다 영토에 대한 중요성을 갖는 게 중요해요. 모르면 무엇을 바꿀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적어도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지만 그 부분을 고칠 수 있고 또 고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아까 본 그 미국의 CIA 사이트, 국가정보기관, 그리고 국제보건기구인 WHO 뿐만 아니라 해외 포털 사이트에서 한국을 검색을 하면 지금 나오는 수많은 지도에서 동일하게 동해가 일본해가 되어 있고 독도가 다케시마로 되어 있거나 리앙고트 락스라고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아까 보다시피 바다 영토가 표기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그 작은 그 화면 안에 울릉도와 독도를 겨우겨우 보이게 했고 또 제주도도 겨우겨우 보이게 해놨어요. 바다 영토까지 큰역하게 그려놔서 세계인들한테 확실하게 울릉도와 독도와 제주도를 보이게 한다거나 바다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는 것은 대부분 안 되어 있어요. 자, 전국적으로 우리가 알릴 필요가 있겠죠?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동해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방크에서 만든 지도예요. 이번에 새롭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지도 보는 순간에 되게 뭔가 가슴이 시원해지죠? 저게 한국의 바다 영토, 해양 영토까지 다 포함시킨 거예요. 한반도 크기의 3배 이상 되는 바다 영토까지 다 포함시켜서 뭐 제주도, 뭐 이호도, 독도, 울릉도 다 보이잖아요. 시원시원하잖아요. 저희가 저런 지도를 제작을 해서 전 세계 초중고 교회, 해외 한글학교회, 그리고 해외에서 K-팝을 공부하는 대학교회, 그리고 수업 시간에 교실마다 하나씩 배포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또 저런 지도를 인터넷상에서 퍼질 수 있도록 방크 사이트에 올려서 전 세계인들한테 한국을 소개할 때 저렇게 잘 표기되어 있는 지도를 저희가 온라인상에서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또한 이 활동할 때 저 지도를 방크 사이트 다운받아서 친구들한테 보내주면 되겠죠. 다행히 저 지도에서는 독도도 잘 보이고 또는 동해도 잘 보이잖아요. 저렇게 한국의 해양 영토가 잘 표기되어 있는 지도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 또한 독도와 동해를 지키는 제일 첫 번째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지도가 왜 중요할까요? 자, 지도를 갖는 자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어요. 과거 100년 전에 제국주 국가들이 저런 지도를 많이 만들어서 젊은이들로 하여금 전 세계를 나가겠어요. 유럽에서, 영국에서, 그리고 수많은 네덜란드에서, 스페인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날 보여주는 많은 세계 지도는 전부 다 유럽 중심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리앙쿠트 락스라는 부분도 왜 그 프랑스 배 이름을 저 독도에 넣겠어요? 처음 지도를 만들고 보급했던 나라가 대부분 다 서양 위주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기준으로 독도란 이름도 올바르게 표기하지 않고 자기들이 발견한 이름을 넣은 거거든요. 그처럼 지도를 통해서 과거에서는 제국주 국가들이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고 다른 나라를 지배를 하게 방법으로 삼았어요. 하지만 오늘날은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날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포모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세계와 함께하고 협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과거에 배포했던 저런 지도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은 또 방크에서는 새로운 지도를 만들기로 해서 그 지도에 올바른 독도를 한국을 담아서 전 세계인들한테 국가 간 편견이 없이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지도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만든 지도 중에 하나예요. 보통 서양권에서 만든 지도는 유럽이 중심이고 그리고 한국이 동쪽 끝에 있는 나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서양 지도를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근동, 중동, 극동. 그래서 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끝에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겠죠. 중간에 보이는 중동이 있고 또 근동이 있고. 그러다 보니 항상 한국이 저 동쪽 끝에 있다 보니까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워낙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서양에는 많은 지도가 강조가 되어서 항상 한국은 소외돼 있었어요. 잘 모르기도 하고 그냥 극동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서양의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가 됐죠. 저는 그래서 제가 지도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저 지도는 바로 우리 한국이 중심이고 극동의 끝에 작은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아시아 태평양을 세계에 품을 수 있고 또 한국이 중국 밑에 있고 뭐 일본 옆에 나라가 아니라 한국 지도를 새로운 꿈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존 세계 지도를 그러니까 서양이 만든 지도를 더 넘어올 수 있도록 지도를 뒤집어서 우리가 한국이 그 유라시아의 어떤 그 이점을 발판으로 해서 태평양을 뻗어나갈 수 있도록 만든 지도예요. 보이는 거 어떠세요? 바다가 눈에 들어오고 우리가 대륙을 발판으로 해서 전 세계에 뭔가 뻗어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저렇게 발상의 전환으로 우리 독도도 알리고 동해도 알리고 또 일본과 중국의 어떤 그 사이의 나라로 알려져 있는 서양인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저렇게 발상의 전환으로 대한민국 중심이 되고 전 세계를 향해서 그러니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기상을 떨쳐내서 전 세계인들한테 꿈을 줄 수 있는 그렇게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세계 중심이 되어서 문화를 펼치고 문화 힘을 알려나가고 많은 사람들 변화시킬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처음 봤죠 슬로건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지구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기상을 들 수 있도록 보통 지도에 바다 영토를 보여줄 수 있는 해양 영토를 보여지는 지도를 만들고 또 우리가 중국과 일본의 사이 나라가 아니라 중국과 일본을 더 초월할 수 있고 품어서 전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저렇게 뒤집어진 지도를 통해서 세계인들한테 21세기 대한민국 꿈을 전파할 수 있는 저런 지도를 만들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세계인들한테 이런 지도도 소개하면서 우리 글로벌 역사대사의 포부로서 한번 같이 활동해 보기를 바라고 있어요. 자,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들어가 볼까 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활동은 100년 전에 독립운동가의 꿈을 계승한 거라고. 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사진 혹시 아세요? 1905년도에죠. 일본 제국주의가 일사늑약을 이제 막 추진을 하고 한국의 모든 것을 다 뺏기 위해서 저렇게 엄청난 군대와 무기를 가지고 저렇게 한국을 침략해 왔을 때 도저히 그 일개 개인으로서는 일반 한국인으로서는 엄청난 힘 앞에 용기가 안 났을 텐데 대한민국의 젊은이 조선 시대의 젊은이 청년이죠. 저렇게 뭔가 망가지고 뭔가 제대로 탁동도 안 되는 저런 허름한 무기를 들고 일본 제국주의가 싸우기 위해서 의병이 일어났어요. 근데 하루는 그 외신 기자 맥킨즈라는 사람이 봤어요, 의병들을. 이런 말 했대요. 당신은 일본 제국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 기자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엄청난 그 군대와 무력을 지니는 일본 제국과 저렇게 무기도 망가진 것 같고 뭔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청년이 싸운다니까 거의 죽기를 각오했잖아요. 그때 그 외신 기자를 앞두고 이런 말 했어요. 청년이 이기기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어차피 죽겠지요. 그러나 좋습니다. 일본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로 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 눈빛만은요. 아마 어떤 위대한 장군, 어떤 대단한 부대
못지않게 그 이상의 포부를 치는 진짜 영웅이죠. 이런 그 눈빛을 보고 감동을 느낀, 전율을 느낀 그 외신 기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조선의 의병들은 이길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죽음이 확실하는 사람들의 눈빛을 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였다고. 그때 기자 나왔대요. 가엾기만 생각했던 자기 생각이 틀린 거라고. 그들은 적어도 동포들한테 애국심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고. 외신 기자의 숫자로, 계산으로 포함되지 않는 그 위대한 용기라는 그 위대한 기계, 청년의 기계, 꿈이 본 거죠. 저 사진 한 장. 전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100년 전 독립운동가의 어떤 그 이야기들을 역사책 한 줄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꿈을 꾸었고 그들이 어떤 정신을 후었는지, 지금 우리는 과연 저분들처럼 그런 위대한 용기가 있는지, 회피하지 않은지, 그리고 우리가 도망가지 않는지, 지금 필요한 정신이 아마 저 청년의 가슴에 있지 않을까요? 자, 청년의 그 가슴을 느끼시나요? 100년 전 독립운동가의 그 꿈을 느끼시나요? 교과서의 한 줄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100년 전에 그 의병 청년이 지금 이 순간에 만약에 우리의 친구라 그러면 지금 어떤 일을 했을까요? 100년 전에는 그 망가진 총, 칼을 들고 일본 주급에서 싸웠던 그 청년이 지금 21세기로 친구라 그러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정신, 그 용기를 가지고 무슨 일을 했을까요? 저는 100년 전 의병이라면 지금 이런 일을 했을 것 같아요. 바로 이게 지금 21세기의 전 세계 초중고교에서 공부하는 세계사 교과서예요. 우리한테는 한국을 배우겠지만 세계인들한테는 세계사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그 세계사 수업 시간에 배우는 한국 관련 내용이에요. 이건 미국에서 발행하는 교과서예요. 근데 재밌게도요, 한국을 소개하는 페이지에서 일본을 소개하는 페이지는 주어가 일본이에요. 재팬으로 시작이 돼요. 당연하죠. 일본의 역사니까. 또 중국을 소개하는 페이지도요, 동일하게 주어가 중국이에요. 근데 한국을 소개하는 페이지는요, 한국 소개 주어가 차이나예요. 중국은 한국 역사를 오랫동안 지배했다. 특히 재밌는 건 뭐냐면 당 나올 때 During the Tang Dynasty, Korea once again became a close of China. 당 나올 때 한국은 다시 한번 중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이 말은 뭐예요? 처음부터 식민지. 그리고 중국의 식민지가 4번이 나오고요. 그리고 1910년도에 이 중국의 식민지를 일본이 식민지를 냈대요. 한국 소개되는 페이지에 주어가 중국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또 마지막에는 일본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중국이 지배, 일본이 지배. 이게 한국 소개 페이지인가요? 아니죠. 일본 소개 페이지고 중국 소개 페이지예요. 100년 전 독립운동가들이 우리의 빼앗긴 역사와 영토를 위해 싸웠듯이 100년 후에 전 세계인들이 보고 있는 교과서에서는 아직 한국의 영토, 역사, 주권이 지금 빼앗긴 상태예요. 독립이 안 돼 있죠. 독립이 되어 있다 그러면 저 페이지에 한국이 되어야 되겠죠. 한국의 역사, 뭐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각 시기별로 주어가 한국일 것이고 그 시기에 위대한 위인들, 영웅들, 문화유산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역사 페이지에 한국 역사와 한국 문화유산이 주어가 아니라 그 자리에 중국과 일본이 들어가 있으면 우린 적어도 저 교과서 상에서는 적어도 70억 세계인들이 머릿속에 품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역사와 영토 주권이 100년 전에 비해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은 거죠. 그런데 저기 보시면 교과서 내 시험 문제에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교과서 내용은 집에 많으니까 잘 까먹을 수 있지만 시험 문제 안 까먹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중국의 한국 통치는 한국 문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자, 이런 문장 어디서 들어본 적 있잖아요?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했을 때 제일 많이 쓴 말이 뭐였냐면 한국은 조선은 중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속국이라서 우리 일본이 도와주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식민지한 거라고. 한국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가 다 사라지고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였던 야만국이라는 거. 그래서 일본이 합병했다는 논리가 바로 100년 전에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배해서 역사를 왜곡을 시켜서 한국인들로 하여금 독립운동 활동 못하게 하려고 저항의식을 뺏어버리려고 했던 그 논리인데 이게 오늘 21세기에 다 나와 있는 거죠. 자, 이 끝일까요? 아니에요. 저런 교과서의 내용이 바로 그대로 해외에 있는 정부기관, 그리고 국제기구, 그리고 일반 초중고교 학생들이 보고 있는 백과사전, 역사 사이트에 동일하게 퍼져 있어요. 이거는 캐나다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예요. 국가기관이죠. 책임자 장관이에요. 그 캐나다 정부 기관 사이트에서 한국 소개하는 페이지가 딱 두 줄인데요. 보세요. The history of Korea is marked by successive conquest, long dominated by China. The peninsula had passed into Japanese control in 1910. 보세요. 한국은 오랫동안 끊임없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역사였고 오랫동안 지배가 되었고 중국으로부터 그 중국의 지배가 1910년도에 러일전쟁 이후로는 일본으로부터 지배가 되었다는 식으로 아까 교과서랑 동일한 패턴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 전혀 없어요. 중국의 지배, 일본의 지배 끝이에요. 독립이 안 돼 있죠. 여러분 저 안에 무엇을 넣고 싶은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잖아요. 저 잘못된 역사 부분을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지를 발견할 줄 모르면 저를 시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100년 전에 그 평범한 청년처럼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는 열정이 없어도 저 내용은 시정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한테는 100년 전 독립운동가 한 개인이지만 그 일본 제국주의에 앞서서 용기를 지향했던 그 청년의 눈빛이 저 사이트에서는 보이지 않나요? 이뿐만 아니죠. 외국의 학생들이 한국의 역사를 배우면 그 다음 단계는 바로 한국의 위치를 배워요. 그때 보여지는 위치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동해가 일본해가 되어 있죠. 근데 설명 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과 일본 사이에 바다는 무엇인가? 다른 나라의 바다 이름이 잘못된 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저렇게 미국 교과서에서 저 내용을 보일 때 시험 문제 출제가 돼요. 그럼 저렇게 시험 문제를 보고 일본해라고 안겼던 애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겠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기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한국을 생각했을 때 일본의 어떤 프레임 안에서 한국을 바라보겠죠. 그래서 항상 한국은 저렇게 일본의 어떤 존재감 아래 가려진 한국으로 기억되겠죠. 역사는 중국의 역사였고 바다는 일본의 바다였고 한국의 정체성과 주체성과 독립성이 전 세계인들 보고 있는 역사책과 어떤 지도책에서는 사라지고 있어요. 끝이 아니에요. 저런 교과서를 배웠던 사람들은 오늘날 또 구글에서 동일하게 검색을 해요. 자, 구글 사이트에서 독도를 치면 저렇게 180만 개 되는 웹사이트 중에서 구글은 그 사이트에 있는 180만 개 되는 독도에 대한 내용을 한 페이지 요약을 해서 저렇게 일면에 보여줘요. 저기 지식 그래프라고 보시는데요. 저 지식 그래프를 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독도가 아니라 저렇게 리앙쿠투 락스예요. 독도란 이름을 당연히 넣어야 되잖아요. 우리 이름이잖아요. 우리 이름인데 저렇게 우리 의지가 아니라 저렇게 리앙쿠투 락스라고 프랑스 배가 발견한 이름이 들어가 있고 또 설명 부분에도 일본 내무성을 마치 대변한 것처럼 나와 있어요. 전 세계에
나라별로 구글 사이트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세요. 프랑스 구글, 러시아 구글, 뭐 스페인 구글 200개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 언어권별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저렇게 우리 독도가, 우리 동해가, 우리 역사가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저렇게 하나씩 누군가에 의해서 편집되고 잘못되어 있고 마치 일본 외무성이 호경 내용처럼 홍보되고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왜 이렇게 잘못되어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일제강점기부터 시작이 돼요.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을 식민지화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역사를 뺏는 거였어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식민지가 되면 제일 먼저 뺏는 건 바로 영토가 아니라 역사예요. 일본은 바로 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식민지하기 위해 명분을 만들었어요. 조선은 과거에 중국의 식민지라서 우리 일본이 도와줄 필요가 있다. 우리는 침략이 아니라 진출이고 그리고 지배가 아니라 도와준 거였다. 보호였다. 이렇게 프레임을 바꿨어요. 침략이 아니라 진출이고 지배가 아니라 보호해준 거라고. 이래서 독립 정신을 없애게 했어요. 젊은이들이 원래 이 나라가 중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본이 도와준 거라는 강조해버리면 독립 정신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어차피 중국의 역사였고 뭐 그렇게 역사했으니까 일본이 지배해도 문제 없잖아. 잘못된 내용이지만 끊임없이 저 내용을 반복을 시켜서 독립 정신을 뜻을 꺾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인들은 독립을 원치 않는다. 모든 한국인들은 일본의 지배에 환영한다는 식으로 해서 잘못된 역사를 퍼뜨렸어요. 식민 지배를 합리화했어요. 그렇게 미국 교과서에, 프랑스 교과서에, 영국 교과서에, 영국 언론에 그렇게 알렸어요. 자, 그 내용이 강복이 되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가 않았어요. 일단 우리도 그 이후로 각 나라에서 일본 정부가 전 세계에 잘못된 내용 홍보하는 부분을 몰랐어요. 뒤늦게 알았죠. 뒤늦게 1990년대 들어와서 알게 되었어요. 이미 늦었죠. 이미 50년 넘게 일본 정부가 각 나라 교과서와 언론에 홍보한 내용이 이미 다 세계인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매체에 각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세계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다른 나라 역사 기록 속에 뭔가 자기 나라 어떤 중요한 부분을 알리는 일인데 바로 일본은 그 부분을 아주 오랫동안 치밀하게 했어요. 또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요. 다른 나라 교과서에는요. 과거 독일의 나치의 그 암울했던 역사, 바로 홀로코스트 역사 잘 표기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미래에 그런 독일 나치와 같은 전쟁 범죄가 발생 않도록 교훈 주기 위해서 그 해외 모든 나라 교과서에서는 홀로코스트가 기록이 되고 독일 나치의 전쟁 범죄 심판을 해요. 근데 동일한 침략 역사를 가진 전범 국가 일부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많이 안 들어가 있어요. 홀로코스트는 다 들어가 있지만 독일 전쟁 범죄에 비해서 같은 전쟁 범죄 일으켰던 일본 제국주의에서는 많은 부분이 표기 안 돼 있어요. 치열하게 일본이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홍보했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거의 100년 전부터 70억 세계인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치열하게 일본이 왜곡된 역사를 퍼져 나갔는데 그 내용이 오늘날엔 자발적으로 이제 SNS로 퍼져 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더 이상 주변 나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일본이 반성하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옛날에 여러분 헤이그특스 아시죠? 을사늑약의 부당함, 일본의 침략 부당함을 위해서 네덜란드에서 그렇게 일본 제국주의를 고발하기 위해서 했던 그 100년 전에 우리 독립운동가 분들 그런 국제회의장에 못 들어가서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실을 언론에 홍보했잖아요. 동일하게 지금 여러분들 모두가 다 21세기 헤이그 특사로서 국제사회에서 저런 부당한 역사에 대한 부분을 문제제기하고 잘못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바로 21세기 독립운동가가 필요하죠. 자, 그런 일을 여러분 선배, 방크 청년들이 해왔어요. 바로 100년 전 독립운동가의
그 눈빛과 용기와 심장을 계승했던 21세기 독립운동가들이에요. 자, 방크 청년들 활동 볼까요? 자, 영국의 패션 스쿨이에요. 아주 유명한 패션 스쿨에 저렇게 공식 SNS에서 우길 전범기죠. 전범기를 옷으로 디자인한 옷을 입고 패널쇼하는 모습이 저렇게 세계적인 유명한 대학교에서 보여주더라고요. 저런 우길 전범기는 독일 나치의 하게 크로이츠 전범기와 동일한 거였는데 저렇게 저게 유럽에서는 독일 나치기 하게 크로이츠를 저렇게 디자인을 화해서 있는 거는 상상할 수 없거든요. 동일한 제국주의 어떤 상징이 있고 군국주의 상징했던 일본의 우리 전범기 저렇게 당당히 입는 거예요. 이걸 보고 방크 청년들이 항의했어요. 어떻게 유럽에서 독일 나치의 침략의 아픔과 침략의 상징인 하게 크로이츠와 동일한 아시아 침략의 상징인 우리 전범기를 저렇게 패션쇼의 웹사이트에 놓을 수 있냐고. 곧 세계적인 대학교에서 바로 항의했고 며칠 만에 답변이 왔어요. 방크 회원들한테.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런 게였어요. 우리는 일본 우리 전범기 전시사진으로 상처를 입은 한국인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한다고 답변이 왔고 저 대학교 사이트에 있는 저 내용은 삭제가 되었어요. 100년 전 독립운동가의 꿈을 계승한 21세기 방크 청년들이 무엇이 잘못된 것을 알고 건의하고 시정을 해서 저렇게 바뀌었죠. 자, 아니죠. 저렇게 미국의 월마트라든지 각 나라에 있는 이베이라든지 쇼핑몰 사이트에서 저렇게 우길 전범기 모양을 한 디자인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패션쇼가 동일하게 저렇게 제품들 속에서도 우길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보는 방크 회원들이 참지 않고 저렇게 쇼핑몰에 건의했어요. 당신들이 파는 저 상품 속에서 독일 나치의 하겐크로이츠 같은 부분이 없는데 왜 동일하게 전쟁 상징일 수 있는 일본 우길기는 들어가 있는지 우리 분노한다고 이렇게 해서 항의했고 마침내 월마트에서 저 제품을 판매하는 상품 회사에서 방크 회원들의 항의를 받고 그거를 상품을 다 내렸어요. 바로 방크 청년들이 한 거였죠. 한지원이라는 방크 청년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냥 누구나 저런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할지라도 뭐 정부에 건의하거나 학자에 건의할 수 있겠죠. 내가 할 일이 아닐 수 있으니까. 하지만 100년 전 그 병처럼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을 침략했을 때 온몸으로 저항했던 한 청년이 전체 일본 전체를 상에 싸웠던 그 눈빛처럼 대학생 한 명에 깨어있는 그 심장을 가지고 저렇게 당당하게 한국을 대표해서 항의했죠. 우리 슬로건 아시죠?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지구촌을 변화시키는 저런 게 침략 범죄의 상징인 우길기가 저렇게 아무 어떤 저항 없이 저렇게 상징화될 수 있어서 전 세계 홍보한다 그러면 또 다른 21세기에도 저렇게 전쟁 범죄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을 세계에 올바로 알리는 것이 동일하게 지구촌을 변화시킬 수 있고 다시 이 땅 위에 제국주의의 어두운 그림자가 군국주의의 어두운 상처가 오지 않도록 하는 바로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운동인 거죠. 자, 동일한 방크 청년이에요. 바로 김현종이라는 방크 청년인데 청년이 봤어요. 우연히 외신에서 BBC와 CNN에서요. 한국 관련해서 되게 많은 뉴스 나오잖아요. 그때 BBC라는 그 영국의 유명한 방송국에서 신문 기사에서 한국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한반도 부분에 독도와 다케시마를 같이 표기한 거예요. 잘못된 내용의 지도를 표기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독도와 다케시마를 같이 표기한 그 기사의 지도의 출처 부분에 이 지도는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거라고 쓰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저렇게 독도가 다케시마라고 된 내용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쓸 리 없잖아요. 저것도 개인 사이트가 아니라 영국의 BBC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겠죠. 그때 방크 청년이 저 BBC를 대상으로 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한국을 대표해서 한 개인이지만 한국을 대표해서 주dom하게 항의를 했죠.
BBC 같은 공신적인 언론사에서 일본 제국주의 침략 범죄일 수 있는 저렇게 21세기에 제국주의를 다시 상징할 수 있고 다시 그런 거를 부활시킬 수 있는 저런 영토 침략에 대한 상징일 수 있는 잘못된 지명 표기를 방치한다는 것을 수치라고 당당하게 항의를 했어요. 그리고 저기 출처 부분에 대한민국 정부를 했는데 그거 뭐냐고 어떤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이 저런 내용 했는지 밝히라고 그렇게 항의했어요. 4개월 만에 저 BBC 기자한테 사과 서한을 받았고 저 지도는 삭제가 되었죠. 그래서 저 청년은 100년 전 독립운동가처럼 21세기 한국을 대표하도록 저렇게 언론에 나왔고 당당하게 대한민국을 대표하게 되었어요. 바로 21세기 신해그 특사겠죠. 자, 동일하게 호주 정부 웹사이트에서 정부 기관에서 일본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분노했던 방크 회원이 당당하게 또 항의를 해서 정부 기관이잖아요. 개인 사이트도 아니고 정부 기관 사이트에서 당당하게 설득을 했어요. 저 일본에는 1919년도에 바다 이름을 결정하는 국제 수로 기구라는 국제회의 안에서 각 나라 외교관들이 바다 이름을 정할 때 한국 일제 식민지 아래에서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부분을 말하지 못했는데 그때 일본 제국주의가 저렇게 일본의 이름을 넣어버린 거라고. 오늘 21세기에서는 저렇게 바다 이름 사이에서 저렇게 한 나라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 나라 이름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국제 표준이 됐는데 그걸 일본이 거부한다고. 동일하게 표기하는 것은 바로 21세기에 올바른 세계 평화를 위한 필요한 길이라고 항의를 했고 당당하게 일본의 표기가 시정이 됐습니다. 자, 고등학생이죠. 아니 아까 했던 그 시험 성과들은 다 대학생이었는데 고등학생도 했어요. 자, 고등학생 방크 회원이 영국의 언론사 사이트에서 일본어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항의를 했어요. 영국은 과거 제국주의의 향수가 있냐고. 21세기에 어떻게 저렇게 일본 제국주의가 우월한 힘으로 다른 나라 바다 이름을 잘못된 것을 빼앗던 것 부분을 지금도 방치하는지 참을 수가 없다고. 고등학생이지만 당당히 건의해서 최초로 저 웹사이트에서 일본의 한도표기를 동해 한도표기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교육감이 준 상장이에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고등학생이 어떤 외교관들, 어떤 학자분들, 어떤 그 어른들보다도 더 멋지게 10대의 열정으로 용기로서 저렇게 바꾼 내용이죠. 자, 100년 전에 유관순도 10대였잖아요. 100년 전에 유관순 그 10대의 그 청년의 용기가 21세기 방크의 10대 회원의 어떤 눈빛으로 이어져서 저렇게 큰 성과를 이뤄냈죠. 자, 이분은 저 미국에서 활동하는 방크 고등학생이세요. 미국의 유학생이었는데요. 방학 때 자기가 한국의 방크 사무실로 와서 한 달 동안 봉사하고 싶대요. 왜냐하면 저 학생의 부모님이 미국에서 제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국 이상으로 수업 시간에 매번 그 교과서의 한국에 대해서 잘못 나왔을 때 더 분노했대요. 하지만 이런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외교관들이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줄 알았는데 방크의 강의를 듣고 이런 내용을 10대 방크 회원들 하는 거 보면서 감동받아서 자기 자녀도 이 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저 학생을 방크에 가입을 시켰고 심지어 여름방학 때 저 미국에서 한국에 직접 보냈어요. 방크 활동하라고 자원봉사로. 그래서 이 학생은 방크에 와서 전 세계 교과서에서 잘못된 내용을 분석을 해서 시정한 활동을 보냈어요. 해외 학자들한테 역사자들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틀린 내용을 시정해달라고. 이 학생은 바로 저렇게 영국의 역사 사이트에서 이 발해 부분을 중국식 표기인 포화이 되어 있는 거예요. 중국이 발해 역사가 중국 역사라고 막 홍보하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참지 않고 저렇게 해외 사이트에서 발해한 이름이 포화의 중국식 발음이 아니라 바로 한국식 발음인 발해라고 바꿔달라고 건의했고 저 사이트 학자가 답변이 왔어요. 틀린 거에 대해서 미안하고 바꾸겠다고. 학자가 아닌 10대 청년이 해외 역사 학자들한테 건의해서 바뀐 거죠. 자, 이 학생도 미국의 고등학생이에요. 유학생이죠. 미국에서 한국의 어떤 교육 포털 사이트처럼 미국의 초, 중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반드시 접속을 하는 교과서 보다가 반드시 참고할 수 있는 교육 포털 사이트에서 우리 울릉도가 아까 일본 거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독도도 아니고 울릉도까지도.
동해가 일본에 돼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건의가 왔어요. 박기태 단장님, 이거 큰 문제인데 바꿔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방크 회원들 10대들도 저 이상으로 크게 성과를 냈다고. 한번 해보라고. 영어 잘하니까.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바꾸고 싶은 열망이 있으니까. 왜냐면 미국에 있는 교과서고 미국에 있는 사이트니까. 그래서 저 학생이 용기 받아서 당당하게 저 미국의 유명한 교육 포털 사이트에 건의했어요. 마침내 답변이 왔어요. 저기 울릉도가 일본어 되어 있는 부분도 한국 땅이라고 바꿨고 또 일본의 표기 부분도 동해라고 저렇게 바꿨어요. 고등학생 방크 청년이죠. 자, 이건 가장 최근의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서 집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어딜 것 같아요? 바로 넷플릭스죠. 무려 1억 8천만 명이 보는 넷플릭스 영화 채널 사이트에서 저렇게 동해가 일본어가 되어 있다고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방크 회원들이 바로 항의했어요. 1억 8천만 명이 보고 있는 아주 유명한 넷플릭스라는 사이트에서 영화 사이트에서 잘못되어 있으면 큰 문제라고. 저 일본의 표기는 일본 제국주의 잔재이고 우리 한국인들의 정체성이 담긴 동일한 이름을 표기하지 않는 건 큰 문제라고 항의했고 단 몇 시간 만에 넷플릭스에서 전화가 왔어요. 잘못된 거 시정했다고. 1억 8천만 명이 보고 있는 넷플릭스 저 회사에서 하루 만에 연락이 왔어요. 미안하다고 바꾸겠다고. 대단하죠? 그리고 중요한 내용인데요. 구글 포털 사이트에서 송기정수 아시죠? 독일 베를린 마라톤 올림피아 금메달리스트잖아요. 그때 일제 강점기라서 대한민국이라는 그 태극기를 못 달고 일본의 선수로서 나갔던 그 슬픔의 주인공. 하지만 우리 한국인들의 역량을 보여줬던 그 주인공. 100년 전에 그 슬픈 역사. 근데 오늘날에도 구글 포털 사이트에서 송기정을 치니까 저렇게 일면에서 이름이 송기정이 아니라 키테이손 되는 거예요. 창씨 개명이죠. 일본이 한국 식민 지배하면서 우리 한국인들의 이름을 저렇게 잘못되게 넣었잖아요. 일본식 이름으로. 근데 그게 강복이 됐고 지금 100년 지났지만 저렇게 잘못된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분노했겠죠. 저희가 저 이름을 바꿔달라고 키테이손에서 송기정이라고 이렇게 바꿔달라고. 저 구글에서는요. 저 지식 그래프 안에 틀린 내용이 있으면 항의하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클릭한 다음에 무려 1년 동안 건의했어요. 방크 회원들이. 사소한 이름 하나라고요? 아니에요. 저 이름은 100년 전에 우리 한국인들의 정체성이 담긴 이름이에요. 슬픔을 더 이상 반복되지 않으려는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뭔가 저항하고 싸우려는 그 의지가 담긴 이름이죠. 그래서 1년 만에 바꾸었어요. 송기정으로. 1년 걸렸어요. 바로 지금 우리는 100년 전에 독립운동가의 꿈을 계승하는 21세기 독립운동가니까요.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은 바로 전 세계인들한테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지구촌을 변화시키기 위해 싸웠던 방크의 선배 청년들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방크 청년들은요, 한국인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은 지금부터 글로벌 역사 외교 대사로서의 의무가 있어요. 바로 한 사람당 최소한 5명의 세계인들과 친구가 되어서 친구한테 물론 교과서에 웹사이트에 언론사에 잘못된 내용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쉽게 바뀌지 않아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방크 회원들의 어떤 독도 동해 그 사례는요 정말 힘든 거예요. 1000명 중에 1명만 할 수 있는 사례예요. 하지만 그 1명이 이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요 999명의 헌신도 함께한 거겠죠. 하지만 이런 거보다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1인당 5명의 세계인들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한국을 알리는 것은요 다 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 친구와 우정을 나누면서 친구가 되면서 한국을 알리는 게 중요해요. 제 바람은요 나중에 방크 회원분들이 1인당 20만 명의 한국 홍보 대사가 되고 이분이 5명씩 세계인들 친구가 되어서 100만 명 세계인들이 한국의 진실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훗날 미국 CIA라든지 뉴욕타임즈라든지 BBC라든지 해서
틀린 내용이 있었을 때 1년 걸리지 않고 한 달 걸리지 않고 전화해서 하루 만에 시정할 수 있도록 그런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는 게 제 바람이기도 해요. 잘 수 있겠죠? 자, 그런 목적을 달성한 저희 외국인 방크 청년들이에요. 자, 이분은요 방크 청년인데 프랑스에 사시는 대학생 클라라예요. 이분은 작년도에 여름방학 때 저번 프랑스에서 자기 비용으로 자원봉사로 방크 사무실 와서 봉사했어요. 한국을 알고 싶다고. 케이팝을 좋아했던 외국인 분이었지만 케이팝을 넘어서 한국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방크 사무실에 와서 봉사했어요. 그분이 방크 사무실 왔을 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케이팝, BTS 이런 한류 스타를 통해서 한국을 왔다 할지라도 지금 21세기에는 한류 스타가 뭐 BTS 뭐 이런 사람들이겠지만 각 시기별로 20세기의 BTS, 19세기의 BTS, 18세기의 BTS 오늘날같이 인터넷과 유튜브가 없었을 때와 다르게 그 당시에도 충분하게 세계인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찾아보라고. 그래서 이 학생은 대학생 방크 회원으로서 각 나라 시기별로 한국의 오늘날 BTS 못지않게 뭔가 꿈을 줄 수 있고 세계인들한테 감동을 주는 걸 찾아냈어요. 바로 한국의 위대한 문화유산이죠. 저렇게 한글도, 직지도, 특히 3.1운동도 그러면서 특히 저 학생은요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 못지않게 한국의 3.1운동에 대해서도 감동을 했어요. 동일하게 저 학생은 3.1운동을 공부한 다음부터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온몸을 저항했던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한국의 지금 오늘날 독도를 지키는 한국의 방크 청년들을요 21세기 독립운동가라고 말했고 독도를 또 독립운동가 심장이라고 말했어요. 외국인들 마음속에서 나온 고백이죠. 그래서 저 학생은 우리와 함께 바로 독립운동 활동에 참여했어요. 마치 100년 전 3.1운동 때 한국의 3.1운동 독립운동을 전 세계에 홍보해 주시는 사람이 바로 누구겠어요? 외신 기자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도 방크 활동을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외국인들이 많아요. 저 클라라 학생도요. 바로 프랑스에서 100년 된 출판사에서 백화점에서 동경 일본어가 되어 있다는 걸 발견하고 바로 편지를 보내고 항의해서 프랑스처럼 자유와 평화를 수호한 나라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상징일 수 있는 잘못된 이름을 방치하는 건 큰 문제라고 항의해서 저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리고 동의하라고 바꾸겠다고 답변을 받고 시정이 되었어요. 한국인 청년이 아니라 프랑스 청년이 했어요. 100년 전 독립운동과 함께했던 외국인들처럼 저 청년도 우리 함께했죠. 그리고 프랑스 최대 규모의 어떤 큰 행사 1년에 20만 명이 모인 행사에 입장권에 우길기가 들어있다고 우길기가 전범기라고 하면서 저한테 신고를 하고 또 그 내용에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있어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자, 동일한 내용이에요. 올 초에 겨울이었죠. 이분은 30세 벨기 청년인데요. 한 달 동안 자기 직장을 휴직을 하고요. 아니 휴가를 내서 방크 사무실에 왔어요. 봉사하러. 벨기에 청년인데요. 방크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회사 휴가를 한 달 써서 사무실로 왔어요. 와서 이 청년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오늘 BTS, 뭐 K-팝, 뭐 K-드라마처럼 각 19세기, 18세기 시기별로 한국의 한류 스타 못지않는 문화유산을 찾아보라고. 이 청년은요 3.1 독립선언서를 보고 감동했어요. 그러면서 3.1 독립선언서를 보면서 이 독립선언서가 지구촌 미래 지침서래요. 한국의 어떤 그 역사의 한 부분을요 인류 모두가 반드시 읽어야 될 미래 지침서라고 감동을 했어요. 마치 오늘날 BTS의 노래를 전 세계인들이 함께하는 것처럼 저 독립선언서 또한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함께 봐야 된다고. 그러면서 직접 동영상을 촬영해서 전 세계인들한테 3.1 독립선언서를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청년이 이렇게 네덜란드어를 할 줄 알아서요. 독립선언서를 네덜란드로 번역을 해서 또 전 세계 홍보시켰어요. 바로 저런 방크 청년들의 도움으로 저희가 100년 만에 최초로죠. 독립선언서를요. 무려 12개 외국어로 번역을 했어요.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그리고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이렇게 12개 외국어로 전 세계에 있는 방크 청년들과 함께 번역을 해서 인류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봐야 되는 거 지구촌 미래 지침서로 저렇게 홍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크 함께 했던 폴란드 청년이에요.
폴란드 청년이 또 여름방학 때 방크 사무실에 봉사를 왔어요. 그러면서 독일의 홀로코스트, 나치의 침략 범죄를 가장 많이 아파했던 그 폴란드 청년이 방크에 와서 이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대해서 고통받았던 이 한국 역사를 배우고 동병상련을 느꼈대요. 자기 나라 역사랑 같은 느낌을 받았대요. 독일 나치로부터 침략당한 폴란드, 일본 제국주의 다 당했던 한국, 조선. 그래서 그 폴란드 웹사이트에서 일본의 표기가 된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마침내 폴란드 사이트에서 일본의 부분이 저렇게 바뀐 부분을요, 한국인 방크 회원이 아니라 저렇게 폴란드 청년이 해줬어요. 이 청년은 바로 러시아, 영국의 청년들이었어요. 여름방학 때 다른 해외여행 가지 않고 한국에 방크해 와서 봉사해서 수업 시간에 한국을 안 배웠던 것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서 교과서에 안 나왔던 한국에 대해서 한국에 온 김에 교과서 넣고 싶은 그 영국과 러시아 세계사 교과서 넣고 싶은 게 무엇인지 제가 함께 공부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해종대왕이라든지 뭐 한글이라든지 다양한 우리나라 문화유산들을 정리를 해서 전 세계에 특히 영국과 러시아 알릴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방크에 1년 동안 봉사했던 미국 대학생들이에요. 이 대학생은요 1년 동안 방크에서 봉사했는데 방크 회원으로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미국의 초중고교 거의 뭐 그 한 10년 넘게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한국을 배운 건 한 20분이래요. 동일하게 이웃나라였던 중국과 일본은 어마어마하게 배웠는데 한국 딱 20분. 그 20분도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관련된 역사, 그 6.25 전쟁, 한국 전쟁 관련해서 배운대요. 그 전부래요. 이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해서 자기는 한국 K-팝을 좋아하고 드라마 좋아하는데 이 K-팝 드라마만 좋아했던 한국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한국의 역사가 50년 아니잖아요.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에 대한 부분을 저 학생이 전 세계 학생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저렇게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미국의 초중고교 학생들한테 전파하고 있어요. 그 웹사이트 이름은 바로 usa.prkorea.com이에요. 이 사이트는 바로 미국의 초중고교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 시간에 안 배웠던 한국의 역사와 문화와 독도와 이런 부분을 소개하는 사이트예요. 멋지죠? 자, 이 학생은 또 인도네시아 학생이에요. 저희는 보통 그 세계화 하면 뭐 지구촌 하면은 또 한국을 알린다 하면 대부분 미국과 유럽이잖아요. 우리가 알리는 세계화와 한국 홍보의 대상은 대부분 다 미국과 유럽으로 제한되고 수도 있는데요. 이 청년은요 인도네시아 학생인데 방크 사무실 봉사하면서 인도네시아는 2억 5천만이 있대요. 어마어마하게 큰다 하잖아요. 2억 5천만 분들한테 인도네시아어로 한국을 홍보하겠다고 자원봉사를 왔어요. 근데 특히 이 학생은 뭐 했냐면요. 인도네시아에서 유명한 백과사 사이트에서는요. 독도를 치면 내용이 안 나온대요. 근데 다케시마는 나온대요. 이 학생이 그 다케시마 내용을 지워버리고 독도를 추가했어요. 이 학생이 한 달 동안 봉사 끝나고 돌아갈 때 이런 말 했어요. 박기태 단장님, 제가 돌아가서도 저는 방크 활동할게요. 전 독도 지킴이가 될게요. 바로 21세기 독립운동가죠. 자, 이 학생은 미국의 대학생인데요. 1년 동안 방크 활동에 동참하고 싶어서 방크 사무실에 와서 봉사했어요. 이 학생은 특히 미국은 조지 워싱턴부터 시작해서 독립운동가들을 영웅시하고 학생들 반드시 배운대요. 근데 미국의 독립운동가 못지않게 한국의 안창호도 윤봉길도 유관수도 멋진데 너무 모르니까 슬퍼서 자기는 이 독립운동가들 또한 BTS래요. 한류 스타래요. 그래서 그 오늘 21세기 한류 스타가 BTS 것처럼 20세기 BTS는 바로 한국의 독립운동가래요. 그래서 한국의 독립운동가 윤봉길, 안창호, 안중근 이런 위대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을 조사해서 저렇게 영문 사이트를 만들어서 전 세계인들 중에 한국 독립운동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바로 peacemaker.prkorea.com이죠. 여기 가보시면 한국 독립운동가들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미국 청년이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학생이 한 말이 지금도 인상 깊어요.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아 한다고. 멋있잖아요? 이렇게 방크 활동하다 보면은 전 세계인들한테 한국을 홍보하지만 동일하게 외국 친구들 사귀는 것도 중요해져. 자, 그 다음에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방크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다양한 한국을 소개한 자료를 제가 드려요. 선물이죠. 저 자료에는 외국 교과서에 독도가 다케시마 되어 있다고 분노했던 방크 회원들이 저렇게 독도와 동해와 우리 역사를 홍보한 중국의 속국 한국이 아니라 위대한 그리고 훌륭한 의미 있는 찬란한 역사와 아주 훌륭한 문화에 사진 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교과서 바꾸는 것 못지않게 올바른 자료를 저희가 무려 100가지를 만들어서 150만 부를 방크 회원들이 전 세계 친구들한테 보내고 있어요. 세계 친구들한테 잘못된 교과서가 그걸 방치하고 냅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자료를 전달하는 것이죠. 저렇게 보내서 전 세계 학교에 배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또한 이 대사로서 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활동했던 게 얼마나 성과가 있었을까요? 보시면 제가 제일 감동 깊게 받은 편지인데요. 방크 회원 고등학생이죠. 김유리 학생이 저 DK라는 출판사에 교과서를 발행한 출판사에 건의했어요. 당신네 교과서에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있고 또 이 동해가 일본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의식이어서 건의했어요. 고등학생이죠. 근데 그 출판사에서 답변이 저한테 왔어요. 당신네 단체의 고등학생 회원의 편지를 보더니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 교과서에 저렇게 중국 관련 부분이 잘못되어 있어서 고쳤고 또 일본의 부분도 저분이 문제라서 동일하고 추가했다고. 이 기쁜 소식을 단체의 모든 회원들한테 전파해달라고 저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감사하다고 이런 중요한 문제를 알려주어서 우리는 한국어를 바로 알린 거지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서 전 세계인들한테 다른 정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오히려 우리한테 감사하더라고요. 저 출판사는요 4천만 권 이상의 책을 발행하는 교과서예요. 저렇게 편지를 받고 웹사이트를 고쳤고 제가 작년도에 미국에서 저 출판사 발행하는 교과서를 구입했어요. 거기에 다 박혀 있더라고요. 고등학생 한 명의 그 설득 노력이 100년 전 의병처럼 수천만 권 되는 교과서를 바꾼 거죠. 저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멋진 이야기인데요. 방크 회원이 건의를 해서요. 온라인 유명한 교과서 웹사이트 출판사에서 이런 말을 발표했어요. 메일이 아니라 홈페이지에 제목이 동해죠. 방크 회원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각 나라 교과서와 국제기구와 웹사이트에서 일본해가 일본 제국주의 잔재임을 알려서 독일 홍보하고 있는데 방크 회원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이 일본이 말하는 것보다 더 올바른 것 같다. 바른 것 같다. 그리고 세계 주요 교과서와 웹사이트에서 방크 회원 건의로 저렇게 동해를 듣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 전에 올바른 것 같아서 발행하는 모든 지도에 저렇게 고치겠다. 마지막이죠. 인도인데 결국 한국과 일본 사이에 최후 전쟁의 승자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나라사랑이래요. 저렇게 방크 회원들의 건의로 활동으로 해외 교과서가 바뀌고 저 지도회사가 바뀌고 그래서 이 활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 2002년도에서는요 각 나라 교과서 웹사이트에서 동해 표기는 3%였어요. 일본에는 97%였어요. 상대는 일본 정부였죠. 우리는 의병들이고 평범 학생들이고 그때 방크 회원 이런 말 했어요. 일본 정부는 말합니다. 전 세계 지도 중에서 97%가 일본이니까 포기하라고. 이 땅에 방크 청년들은 말합니다. 아직 3%가 동해니까 시작한다고. 그들은 더 이상 갈 길이 없지만 우린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우린 지금부터가 독립운동가 활동의 시작이라고. 지금 2020 현재 세계 교과서 웹사이트에서 무려 40%가 동해가 병의가 됐어요. 추가가 됐어요. 이 모든 게 다 바로 100년 전 의병의 눈빛을 계승받은 21세기 독립운동가 방크 청년들과 또 한국인들, 학자분들,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더해져서 저렇게 위대한 기적이 된 거죠. 그리고 제가 맨 처음 보여드렸죠. 캐나다 정부 사이트. 한국은 전체 역사가 다 중국의 식민지였고 일본의 식민지의 내용 우리 방크 회원들이 건의했어요. 캐나다 장관한테 건의했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바뀌었어요. 지금은 보세요. 한 코리아 is a beautiful land in the far east that has a long and rich history. 한국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동쪽 끝에 아름다운 나라라는 거.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에서 주어가 중국에서
일본에서 지금은 주어가 한국이죠. 그리고 중국의 일본과 식민지가 아니라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 저렇게 바꾸었어요. 방크 회원들이, 청년들이, 여러분 선배들이,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저 두 페이지, 저 두 줄을요, 무엇이 유구한지, 무엇이 찬란한지, 무엇이 아름다운지 두 줄을 세 줄로, 네 줄로, 다섯 줄로, 열 줄로, 한 페이지로, 열 페이지로 만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목이에요. 글로벌 역사 외교 대사. 자, 그래서 저 바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해외에서 잘 팔리는 책이에요. 중국을 소개하는 내용은 저렇게 꽉 차 있죠. 중국의 훌륭한 문화유산이 들어가 있어요. 일본 소개한 내용이죠. 저렇게 꽉 차 있어요. 다음에 한국이죠. 한국을 보는데 저렇게 하나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한글도 아니고 직지도 아니고 저렇게 일본과 중국은 꽉 차 있는데 한국은 저렇게 강아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국을 대표하는 게 강아지예요? 우리 유구한 역사를 대표하는 게 강아지예요? 너무 분노해서 중국처럼 자금성도 아니고 너무 분노해서 항의했어요. 답변이 왔어요. 뭔지 아세요? 미안하대요. 근데 이것은 틀린 게 아니래요. 왜냐하면 저 강아지는 한국 게 아니라 중국 거래요. 중국을 소개하는 강아지인데 중국과 꽉 차 있어서 더 이상 넣을 데가 없어서 한반도에 넘어온 거래요. 자기 책에는 교과서에서는요 한국이 소개되어 있지 않고 있대요. 우리가 당신의 편지를 받아보고 다음번 한국을 소개하는 걸 추가할 때 한국을 넣겠대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아예 한국이 소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저 지도가 중국에서 많은 유물이 있는 중국에 튀어나온 거라고 더 기분이 나빴어요. 하지만 세계인들이 한국을 모른다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저 자리에 우리 한글을 3.1 운동을 독립운동가를 해종대왕을 직지를 독도 알리는 것은 바로 세계인들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그 문제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어야 되고 교과서에 웹사이트에 건의를 해야 되고 그것도 힘들면 세계인들과 친구가 되어서 그 친구들한테 전파하는 거죠. 언젠가 방크 대사가 20만 명이 되고 또 100만 명과 세계인들과 친구가 되면 적어도 100만 명 친구 중에 언젠가 저 출판사의 기자로서 학자로서 직원으로서 됐겠죠. 그때 저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교류하면서 느꼈던 과거 방크 대학생으로부터 청소년으로부터 받았던 자료를 기억하는 저 외국인 저 직원이 저렇게 강아지를 잃지 않겠죠? 그런 일을 하길 바래요. 자 이제 결론이에요. 마지막에 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저게 각 나라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한국은 전체 역사를 통해서 외국에 침략, 합병, 점령을 당했다. 그 결과 한국인들은 그 자신을 고리사에 낀 서로 불렀고 세우가 되었대요. 우리 정체성이 해외 침략 지배를 받았고 우리 스스로가 세우가 되었대요. 동의하세요? 전 반대해요. 우리는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문화 민족이었었고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했을 때도 치열하게 저항했고 싸웠고 심지어 1919년도에 전체 국민 중에서 10%인 200만 명이 당시 인구 2천만 명 중에서 10% 200만 명이 총칼을 든 일본 군대 앞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싸웠잖아요. 저항했잖아요. 우리는 또 고래가 아니죠. 우리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새우가 아니라 저 이런 말 해요. 우리는 새우가 아니라고. 우리는 일본과 중국의 고래를 움직일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바다와 같은 민족이라고. We are not shrimp. 우리는 새우가 아니고 우리는 오션이라고. 우리는 바다와 같은 민족이라고. 중국의 패권주의와 일본의 보란 군국주의를 조율을 해서 바로 다시는 이 땅이 한반도가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의 아픔이 있는 땅이 아니라 세계 평화를 향해서 아시아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그렇게 바다와 같은 민족으로서 세계를 품을 수 있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바다와 같은 민족이라고. 우린 새우가 아니라고. 저런 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진 방크 회원들이 전 세계에 알리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금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이 있어요. 바로 꿈을 꾸라는 거예요. 왜 수많은 지도에서 한국의 지도가 작게 보일까? 왜 바다 영토는 빠져 있을까? 왜 일본 지도에서는 큰 바다가 들어가 있을까?
왜 독도가 잘못되어 있을까? 왜 동해는, 왜 우리 역사가 수없이 배웠던 유구한 역사가 아니라 주어가 중국이고 주어가 일본일까? 무엇이 잘못된 걸 알아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고 싶은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한국 역사는 무엇인가요? 주어가 중국인가요? 주어가 일본인가요? 주어가 한국인가요? 그럼 그 한국을 우뚝 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여러분 스스로가 새로운 우리 역사를 전 세계인들한테 신길 바래요. 자, 이제 결론이에요. 바로 여러분들 글로벌 역사 외교 대사, 바로 여러분들이 역사를 만드는 대한민국입니다. 자, 여러분들 위대한 도전을 제가 응원하면서 그리고 글로벌 역사 외교 대사로서의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지구촌을 변화시키는 독립운동가 그 위대한 도전을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